진짜 저는 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게 시리즈로 나올 예정인가 봐요. 네, 뉴스웨이라고. 네. 대한민국 신도시 리포트 1. 그래서 30년간 졸속 추진 반복되는 흑역사.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 신도시는 성공할 수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서울 수요 분산 목적으로 탄생부터 속전속결. 강남 집값 잡으려다 부동산 폭등 부작용, 최근 3기 지정에 2기 미분양 등 후폭풍, 인구 절벽, 주택 대규모 공급 재고해야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이제 1편의 내용이에요. 되게 좋은 기사 같은데 소장님 어떠셨어요? 네. 이 기사를 제가 읽어보고요. 네.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네. 꼭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도시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네. 이게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1기, 2기, 3기를 다 비교하면서 멋지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기자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분은 부동산을 아시는 분이세요. 네. 예, 확실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서울이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주택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서 신도시를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탄생 목적은, 개발 목적은 서울 수요 분산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제대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또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들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또 공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신도시에서 신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마 이제 네. 그런 악플들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그렇게 많이 공격을 받으시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서울 수요가 좀 안정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정치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한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수도권 200만 호 건설은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타운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고요. 분당, 일산, 평촌, 3번, 중동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 그대로 신도시 일대는 좋았는데 신도시가 지금 구도시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기반시설들이 낮고 집들이 낡다 보니까 여기 살던 분들이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지금 해결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거주 편의성도 좋아야 되지만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자산 가치로서의 그런 효용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분당하고 뭐 분당 정도를 제외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4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생각보다 분당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또 평촌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했는데 3번 중동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미래를. 지금 일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꺾인 장세입니다. 네. 회복 불가능해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상태라고 하면은. 그래서 네. 지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일산 신도시를 보면서 1기 신도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분당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고 나머지 신도시들은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집들이 낡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맞는 건 뭐고 틀린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급자족이 되면은 그 신도시가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처럼. 근데 그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택자에 제한이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신규 아파트를 주변에 만들게 되면은 자급자족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산이 돼야 되니까 그게 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이 아니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주변에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급자족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공급 문제를 조금 이게 좀 유도리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기 신도시가 언제 생겼냐면요. 정확하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쵸. 생겼습니다. 네. 그 이유도 서울하고 1기 신도시가 너무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서울과 1기 신도시의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2기 신도시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교통이 안 좋거나 자급 수요가 안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둘째 문제고 분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양주의 옥정신도시라든지 파주의 운정신도시라든지 김포의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동일한 문제, 일자리랑 교통망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집값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갑자기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지금 3기 신도시 물량들이 필요하느냐라고 따졌을 때는 필요해요.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서울 수요 분산이 아니에요. 저 또 새 집에 살고 싶어 하시고 1기 신도시들 네. 분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지금. 2기 신도시도 아니고. 위치도 더 가깝고요. 예, 예. 네. 그리고 1기 신도시의 새 집에 대한 수요들을 충족시켜주는 게 3기 신도시가 된 거예요. 서울 수요랑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엮여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어서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졸속 추진하고 하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지금 뭐 1기 신도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상 안 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기 신도시가 슬로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에는. 노태우 정부 때요. 노무현 대통령 때. 1기 신도시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제가 2기 신도시. 네. 네, 그러니까 네. 2기 신도시 만든 이유가 네. 1기 신도시가 그러니까 슬로마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예측 못했을 것 같아요. 못하고 그때도 2기 예. 신도시 추진을 하셨다. 그렇죠. 그게 네. 문제가 된 네. 것들이었고요. 지금 3기 신도시도 서울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지금 급하게 만든 것들인데 3기 신도시로서 서울의 증가하는 수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는 지금 기존에 그 슬럼화 되고 있는 1기 신도시 수요를 가져갈 뿐입니다. 게다가 2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2기 신도시까지 갈 수요까지도 뺏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한 지역씩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1기 신도시에 뭘 주면서 3기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문제가 안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발표해야 되고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조건 3기 신도시 추진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특히 강남권이 아니라 비강남권 지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사를 한번 그런 식으로 읽어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잘 쓴 기사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기사고요. 네. 서울경제 기사입니다. 한양대에서 잠실역 지하화 재추진 주민수건 이번엔 풀까. 저희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도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간간히 이 뉴스가 나오네요. 광진구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내년 초 서울시와 재협이 나서 도시재생 등 2030년까지 완료 계획이라고 이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될까요? 전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어떤 영향을 줄지보다. 네. 2030년은 멀지 않고요. 딱 10년 네. 남았습니다. 네. 확정만 돼 있다라고 하면 2030년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는 있고요. 네. 보통 10년 걸리니까. 근데 이게 참 놀랍게도 선거를 앞두고 나오네요, 항상. 그러게요.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길 바라면서 희망 고문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이 되게 되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지하 노선이 있고 지상 노선이 있을 텐데 2호선 자체는 굉장히 좋은 노선입니다. 이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울의 주요 지역들을 다 돌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네. 여기 이 원형 노선에 또 지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성수역에서 신설역까지 하나의 네. 지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신도림역에서 까치산역까지 지선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한 그런 또 수요들을 2호선까지 끌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호선 굉장히 좋은 노선이고요. 지금 저 강북쪽의 노선, 그러니까 또 강남은 또 다 지하예요. 또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네. 강북쪽의 노선들하고 저쪽에 이제 서남권이라고 하는데 뭐 구로구나 그쪽 라인 있죠. 뭐 영등포구나 그쪽만 또 살짝 지상철이고요. 아무튼 그 서부권이랑 서남권, 서부권이 아니죠. 동부권이랑 서남권 쪽에 그 2호선 라인들만 지상이 돼 있는데 지금 서남권은 지중화 얘기가 없고요. 네.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고 복잡한 그 동부권 라인의 2호선들을 지중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양대역부터 잠실역까지를 지중화하자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녹음하고 있는 지역이 경의선 숲길인데 여기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갖고 오실 것인가.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예산이 많지 않아요. 뭘 보면 아냐면요. 강동구에 원래 9호선 연장선이 벌써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종고속도로 된 다음에 놔두고 미뤘거든요.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언제 착공을 할지. 그러니까 좀 9호선도 착공을 못하고 있을 정도인데 이거는 기존 노선 그냥 지중하는 것 뿐이잖아요. 이것들을 할 수 있을까?
예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끌고 오실 것인가, 그리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다고 하면 민간 자본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의 돈이 없으면 좀 민간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민간 쪽에서는요, 돈이 너무 많아요. 좀 투자 자문회사들, 투자 운영회사에서 저한테도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뭐 했을 텐지 저한테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만큼 돈들이 많은데 이런 데 좀 투입하게 해서 그들한테 베네핏을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쥐중화한 다음에 지상에다가 좀 공공도 쓸 수 있고 민간도 쓸 수 있게 하는 뭔가 만들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개발 계획만 발표하는 것들은 진짜 정치인 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로. 예, 진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본을 갖고 와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이건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저희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홍보를 안 했습니다. 네. 다음 건설경제 기사고요. 마용성 거주자 강남 3구로 이동. 5월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684건, 절반 이상이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 대출 어려워져 전세 끼고 매입하는 30대에서 40대가 많아. 전문가 강남 3구와 가격차 더 나기 전 마용성 거주자 갈아타기 계속될 듯. 마용성이라는 게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죠. 성동구 이렇게죠. 네. 네.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만 다 사실일까요? 이렇게 지금 네. 거래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여쭤보는 몇만 건, 거예요. 몇천 건이 네, 아니라 네. 뭐 몇십 건, 몇백 건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하는 것들인데 네. 뭐 그게 트렌드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이게 팩트든 아닌지 간에 넘어가는 층들이 있다는 것들은 팩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대다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또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사람들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남구가 제일 비싼 이유는 그런 욕망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비싼 것들이거든요. 서울이 25개구가 있는데 강남구가 제일 비싸고 도봉구가 제일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봉구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제일 적은 거고요. 강남구로 가고 싶어하는 수요는 제일 많은 겁니다. 결국은 마포, 용산, 성동구 거주자가 강남 3구로 이동한다고 하는 것들은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보다 강남 3구가 더 좋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은요, 굉장히 좀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객관적이냐면요, 가치 평가가요. 그러니까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은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비싼 주식인지 몰라요. 그죠? 일반인이 모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요, 일반인들도 이 아파트가 좋은지 저 아파트가 좋은지 100% 다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가격이에요. 네. 가격이 비싼 데가 더 수요가 많고 비싼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강남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평당 4,9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이만큼 수요가 있는 거고요. 도봉구는 지금 평당 1,300인데 수요가 그만큼 적은 거예요. 거의 지금 거의 4배 차이네요. 예, 그만큼 수요 차이가 난다는 것들입니다. 1등이 강남구고요. 2등이 서초구고 3등이 송파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용성은 몇 등인지 보시면요. 용산구가 4등, 성동구가 5등, 마포구가 6등이에요. 그러면은 3, 4, 5등 하는 지역에서 1, 2, 3등으로 가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여력이 되면 언제든지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거꾸로 강남, 서초, 송파에서 용산, 성동, 마포로 갈 가능성은 좀 낮은 거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됩니다. 그러면은 용산, 성동, 마포에 사시는 분들이 강남 3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월급쟁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소득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로또 같은 경우를 맞지 않는 이상 요즘은 로또 맞아도 강남은 못 사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금액이 생기는 경우가 최근 한 5년 동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마포, 용산, 성동구. 용산은 논의를 할게요. 마포랑 성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5년 동안 입주했던 새 아파트들 시세가 분양가 대비 거의 2배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네. 오르고 나니까 강남구, 서초구에 있는 구축 가격과 거의 유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죠. 마포구 레미안 마레프니까 마포구 레미안 프리조죠. 마레프니까 그러니까 그 아현 레미안 푸르지오의
시세가 마포구 제일 비싼데 평당 5천 정도 하니까 강남구에 평당 5천 정도 하는 구축으로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뭐 한 10년 차 전후의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꽤 많이 저도 전에 봤거든요.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평당 4천, 5천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성동구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그 시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입지를 바꿔가는 변화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사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에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난 1분기 때는 주택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게 더 많았는데 의견이 2분기에는 53.8%가 매매가가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하면서 저희가 잘 아는 이상우 위원 인터뷰가 있네요. 네.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하는 심리 때문에 당분간 이 같은 갈아타기 수요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아탈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마포, 용산, 성동구에 있는 시세들이 많이 올라졌기 때문에 강남의 신축은 못 가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포,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 파크 같은 경우는 평당 9천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나 성동구엔 그 정도 하는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팔아도 그쪽 가기엔 너무 힘드니까 아마 준신축 정도를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능한 시기인데 강남 상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이쪽이 못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못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래서 갈 수 있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기라는 얘기를 이상우 위원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말씀해 볼까요? 네. 네, 말씀드려 볼까요? 디지털 타임스 기사고요. 네. 로또와 고 분양가 사이 마침내 분양 나선 청량리 주상복합.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분양 시작. 평당 2,600만 원으로 공급 기록. 학군 등 감안할 때 고가 논란도 제기되고 향후 개발 호재 합리적 평가도 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분양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제가 1월 때부터 이걸 언급했었어요. 한 10번 더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제서야 이제 분양을 한다는 얘기고요. 네. 최종 분양가가 이제 2천 아마 3천 좀 안 되는 금액, 2,800만 원 전후로 이제 책정이 된 것으로 봤고요. 지금 아마 동대문구에서는 가장 비싼 분양가죠. 분양가로 분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고분양가냐? 왜냐면은 동대문구 분양가 중에서 제일 높은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게 로또냐라고 합니다. 로또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고분양가라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로또가 되는 것들이죠. 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인데요. 일단은 이거는 분양 여부를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두 개 바로 옆에 있는 단지들이 분양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분양했던 것이 이제 그 청량리역 해리턴 플레이스라는 단지였었는데 이게 31대 1로 경쟁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분양이 잘 됐고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비쌌던 한양 수자인도 지난달에 분양을 해서 4.64대 1로 끝났어요. 네. 그것도 지금 줍줍까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청약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청량리 이 롯데캐슬을 분양할 텐데 이 뭐 솔직히 좀 이거 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청량리 롯데캐슬이 그 전에 했던 해링턴 플레이스나 한양 수자인보다 월등히 좋은 아파트예요. 아, 그런가요? 입지 자체가. 네. 네. 상품도 좋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양가가 높은 것들은 기본이고 분양이 훨씬 잘 될 것 같아요. 가격 여부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고분양가라고 평가하기에는 이건 조금 이제 기존 분양가랑 비교하기 때문에 이건 고분양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롭게 분양한 거 말고요.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랑 시세랑 비교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기사에도 나오는데 레미안 크레스티가요. 이 동대문구에서 이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평당 3,500 전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랑 비교했을 때 그것도 벌써 입주한데 꽤 됐는데 그거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건 고분양가가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지금 허그에서 분양가 책정하는 방법들이 좀 이래요. 이게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분양가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비교할 때는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주변 시세를 좀 분석한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단지들이 있냐면요. 지금 가장 세게 아파트가 동대문 롯데캐슬 로블레스라는 단지인데 평당 3,700이에요. 그리고 지금 크레시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300 전후고요.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청계라고 해서 또 분양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3,4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요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보다 다 몇백씩은 비싸요, 평당. 네.
그럼 이걸 총액으로 하게 되면 몇 억씩은 더 비싼 거잖아요. 그거보다 싸게 분양하는데 입지랑 상태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성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들이죠. 여기서 이슈는 뭐냐면요. 이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의 분양가, 총 분양가인데 이게 9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9억 원 이하 상품들, 중도금 대출이 나오는 게 과연 몇 세대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분양 여부가 한간 중요한 게 아니라 100세대입니다. 이게 총 1200세대를 분양하는데 네. 100세대만 분양가 중도금이 나오고요. 네. 1100세대는 분양가 중도금이 안 나와요. 중도금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경쟁률이 얼마큼 나오나 보자고요. 예, 그겁니다, 지금 관건은.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 다다음 주 정도에 청약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또 한번 분석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고요, 오늘. 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네. 재건축 막히자 새 아파트 주목, 분양권 활기, 최고가 단지 속출. 서울 시내 분양권, 입주권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부 단지는 작년 9월 최고가에 근접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책이 잇따라 나오자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서다. 그래서 분양가 추이를 살피면서 한 4군데 정도 아파트가 보기에 나와 있어요. 고덕그라시움, 신촌 그랑자이,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다 서울이네요. 네. 네. 고덕 그라시움은 이제 고덕 주공 2단지를 이제 재건축한 아파트고요. 네. 아마 올 하반기 때 가장 큰 세대수가 입주를 하죠.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네. 그래서 고덕 좀 입주 물량 많은 것들의 가장 핵심 단지고요. 제가 전세가는 빠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매매가는 안 빠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매매가가 오히려 올랐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신촌 그랑자이는 지금 이제 마포구에 재개발을 했던 단지인데요. 이게 진짜 많이 올랐어요. 신촌 그랑자이가. 예, 이것도 좀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건 네. 지금 24평이 10억이 훨씬 넘어간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이제 봉천동, 그 관악 봉천동, 신림동 그 사이인데 여기는 아파트가 비싼 지역이 아닌데 여기 지금 거의 유일한 새 아파트거든요. 이게 지금 24평이 지금 8억 정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거의 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신정 뉴타운 같은 경우는 그 신정 뉴타운이 아니면 신월동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양천구에서 시세가 낮은 지역인데 여기도 분양가가 한 5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8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네. 3억 정도 오른 거죠. 네. 이게 왜 오를까요? 새 아파트 가고 싶어서라고 맞습니다. 지금 기사에.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 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네. 새 아파트를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많은데 새 아파트는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여하를 불문하고 새 아파트는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최근에 또 이 분양가 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줄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연간 꾸준히 공급해주게 되면은 그걸 기다리거든요. 대기 수요가 생기는데 이것들이 한도 없이 이제 끝도 없이 밀리게 되면은 대기 수요가 없어져요. 그럼 대기 수요가 어디로 가느냐? 그냥 멸실되는 게 아니라 가장 신축으로 와요. 네. 그러니까 각 입주한 아파트 내지는 분양권, 입주권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규제를 하면 할수록 가치는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우려가 되는 시장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에 정말 새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근데 좀 젊었을 때 살고 싶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젊으신 분들은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가점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낮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피 주고 사셔야 돼요. 신혼부부 되시면 되잖아요. 신혼부부도 다 안 돼요. 네. 그것도 굉장히 경쟁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분양권 거래하시는 것도 하나의 신규 아파트를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대신 돈은 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프리미엄이요. 미래 프리미엄에 비해서는 높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까지 드리고 싶었고요. 살고 싶으면은요.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누가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도 집을 공짜로 주지 않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공짜로 안 줄 거예요, 이제. 부모님도 돈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마련하시려면은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하신 말씀 다 이 정도로 마무리도 될까요?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많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네. 예, 오늘 1시간이 늘 넘게 했습니다. 뉴스 브리핑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저는 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